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종철 전무입니다. 10월 16일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 속에서 상당히 그 물밑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또 다른 몇몇 후보들은 나 스스로가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아투TV 특별 대담인데요.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한 김영배 성결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사표 던지셨는데 먼저 좀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성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저는 20년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또 학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현직 교사로서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새로운 그 설계를 위해서 특히 우리 최근에 그 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 아이들이 이념화되고 정치화되어서 양극화된 현실에 있어서 학생이 쓰러지고 교사가 쓰러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서울시교육 후보 김영배입니다. 자, 지금 그 이념화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에 우리 교육감은 이제 4번의 선거를 치렀는데요. 네. 4번의 선거 중에서 4번의 교육감 후보가 다 입건이 되고, 네. 또 한 분은 구속까지 되시고, 두 분은 또 중도에 그 탈락을 하셨는데요. 예. 교육감 직선제의 원인은 우리 교육은 그 헌법 정신에 의해서 정당과 달리 좀 중립화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그 교육에 전념하라는 관점에서 직선제가 만들어졌으나 취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좋은 취지였으나 근본적으로 이 선거제도가 네. 진행하면서 정당과 연계가 될 수 없어서 그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4번의 선거에서 4번의 교육감께서 다 입건이 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생겼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이상과 현실, 특히 선거 현실은 상당히 좀 다른 지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막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제 그 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뽑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번에 내세운 그 교육감으로서 표현할 부분들 아니고 헌법에 의해서 교육감 선거는 그 개선이 돼야 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교육감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바뀐 헌법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정당에 가입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선거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면서 더더욱 현 시점으로 본다면 이념화되고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감이 아이들의 미래 행복과 이렇게 미래 교육에 전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전철을 본다면 더 정치 이념화로 변화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를 하고 네. 러닝메이트 제도라든지 과거에 했던 임명제라든지 또 간선제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 미국 특히 그 유럽,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자국에 맞는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그 G10 그 이내 국가에 맞는 시점에 맞춰서 교육도 그 G8에 맞는 교육 제도가 설계가 되어지고 교육감 선출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기의 소질과 적성들을 발휘하지 않겠나 그런 네. 차원에서 저는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교육감 임명제가 있었고 네. 이후에 4번에 걸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 각각 잘 운용을 했으면 어떤 제도든 그 좋은 제도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말고 보다 새로운 개념하에 정말 진정한 교육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감을 뽑는 그런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서울시 교육에 아까 이제 교육감 뭐 정치 이념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서 서울시 교육의 현재 문제점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뭐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뭐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 과거에는 뭐 사제 간의 어떤 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만 네. 학생은 학생답게 성장을 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답게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불신과 또 연간 2,000건 이상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지점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막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사실은 좀 못된 선생님도 참 많았어요. 네, 과하게 때리고. 물론 학생이 뭐 잘못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쉽게 교육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 교권 추락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과거에 진보 교육감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학생에 대한 인권이 조례가 되어서 학생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우리 성장 환경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겪었던 이런 부분들에 좋은 취지로 학생 인권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에서 학교 교칙이 있고 또 학생 인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칙에는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칙이 위반되는 부분들을 그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면 학생들은 그걸 본인에 대한 불이익, 피해라고 생각해서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사는 교칙에 의해서 학생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한 결과가 본인은 징계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이런 지나친 학생의 그 인권에 대한 주장이 오늘의 교권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교권의 위상을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너져 있는 이 그 교권의 정립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벼와 곡식은 그 자란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학생의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는 교사들의 역량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네. 그런데 이 교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권이 한마디로 제가 교실의 문화 토대는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또 교권과 학생에 대한 인권이 양립화가 되는데 현재는 지나친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교사들이 뭐 안타까운 최근에 뭐 서희 초등학교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저희가 좀 논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후보자께서 예비 후보자죠? 네네.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좀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예, 뭐 최근에 전례 없는 국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 행복, 안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저는 이번에 4대 제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책 공약 1호를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로 그 폭력 제로. 폭력에도 다양한 그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 있고 뭐 왕따라는 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과거 10년 전에만 해도 감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TV만 켜면 마약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약 청정 국가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 현실에 처해있는데요. 마약 제로에 대한 어떤 과감한 어떤 제도와 규정과 그렇죠. 방향성.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예.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그 마약 제로, 예, 심각하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우리가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을 위해서 경쟁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보다는 그 부모 세대가 학습을 하고 경험했던 부분처럼 우리 아이의 행복이 마치 경쟁에서 그 앞서 나가는 게 행복이라고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소질과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그 밖으로 튀어나가고 또 뛰어나가고, 네. 그리고 불안과 우울에 의해서 다양한 그 우울증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울 제로, 이 부분에 대한 또 별도의 이제 공약이 있습니다. 특히 중독 제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서 그 규정과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그 7시간 잠재우자 이런 그 관점에서 네.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중에서는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휴대폰이 마치 본인의 신체의 장기 일부와 같이 휴대폰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청소년의 불안, 우울 또는 그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루에 7시간만큼은 휴대폰도 잠재우는 시간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중독 제로에서 휴대폰에 대한 학교 내에서 7시간은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중독 제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4대 제로 학교 공약을 내세우셨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죠. 자, 4대 제로 학교는 뭐죠? 학부모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폭력 제로. 네. 또 최근에 있어서 국내의 과거 청정 국가였지만 지금 우리 생활 현실에 와 있는 마약 제로, 네. 그리고 학생들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우울 제로, 또 휴대폰이 마치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신조어처럼 포노사피엔스와 같이 휴대폰이 내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갖다 보니까 휴대폰 5대 SNS가 없으면 불안, 우울, 자살이 오는 이 휴대폰에 대한 중독 제로, 네. 요 4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력, 마약, 우울, 중독 제로를 내세우셨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시죠. 예. 네.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교양문화 바우처 지원하셨는데, 자, 어떤 차원에서 이런 이제 공약을 내세우셨는지요? 예, 교양 문화 부분은 그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 27조 6천억 시장에서 그 중에서 예체능 분야에서 63%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바로 교양 문화 부분입니다. 네. 자, 화면으로 좀 자세히 보실까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교양 문화는 음악, 미술, 체육 등 63%가 교양 문화 부분인데요. 그 맞벌이 부부의 첫째 이유가 내 자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습니다. 부모로서는. 또 우리가 저출산의 이유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무엇보다 크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그 행복은 혹시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행복이요? 네. 마음의 평화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데, 네. 그, 우리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레몬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입에 침이 고이죠, 그죠? 예. 예. 레몬을 먹었던 경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행복은 마음의 평화가 오기 위한 경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유년기 초등학교 시절의 다양한 경험들, 특히 나에 대한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경험들이 미래 우리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산인 그 인적 자원에 있어서 저는 이 다양한 교양 문화에 있어서 현재 사교육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63% 이제 교육청에서 중복되는 예산들을 문화 바우처를 신설해서 초등학교 500만 원, 중학교 30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미래의 자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을 때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네, 대입 지역 할당제 반대를 하셨는데요. 예,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입 지역 할당제가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의 인적 자원들이 상당히 수도권이나 도심에 비해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학교, 명문 학교, 수도권 대도시의 학교를 갈 수 있는 좀 지원의 방안으로서 지역 할당제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농어촌이 오히려 도심에서 취약계층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삶의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역에서 보면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서 우리 서울 지역의 아이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지역 할당제를 반대를 해서 아이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그 기회 속에서 누구에게나 좋은 학교, 명문 학교에 정당한 공정 절차에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관점에서 이번에 대입 지역 할당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입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은요. 우리가 흔히 입시와 관련된 고3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고등학교만 입학하면 아니면 중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부모의 정보와 경제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고 본인의 소질을 꿈을 키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시대에서 지금도 입시에 대한 그 설명회나 상담회를 가야만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또 학교에서 해당되는 학교를 찾아가야만 입학 사정관에서 정확한 학교에 대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과거에 대한민국 역사 왕조에서 보면 애민정신, 교육에 대한 철학이 가장 깊었던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개발하신 그 집현전이 이제는 디지털 집현전이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입시에 대한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챗봇이 상담을 해주고 또 입시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어디서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입시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입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그 플랫폼을 구축하면은 일정 부분 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개인들도 이렇게 챗봇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은 이렇게 플랫폼을 개발하고 하는 데는 큰 투자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플랫폼 구축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학교들이 동참만 해주면 입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은 그 입학 사정관에 대한 챗봇이 만들어지고 학교별 입시 정보를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대입과 관련돼서 보면은 그 요즘엔 또 이제 그 대입 수시 뭐 정시 여러 가지 막 많이 변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쉽게 이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진로 상담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나름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공공사 같은 그런 일종의 사교육 업체죠.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의 돈을 내고, 그러고 이제 입시 정보를 통해서 대입 진학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공공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렇게 지표적 플랫폼을 구축하면 뭐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유보 통합 지원 강화인데요. 네. 우리가 저출산으로 해서 유치원과 보육원을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우리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 또 사립 유치원 보육학교 학원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NCS라는 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네.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직무를 표준화했던 경험에서 제가 우리나라 300개 직업 중에서 157개 분야를 제가 직접 총괄을 담당을 해서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전문가, 교육 전문가, 훈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직무를 분석을 했는데요.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갑론을박 기준들이 수립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치원, 보육원에 대한 각종 이 전문가 그룹들이 NCS를 개발하듯이 토론을 하다 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한 해결안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서 0.7%에 오는 저출산, 그다음에 맞벌이에 대한 경제적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유보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공약이 되겠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학교로 좀 나눠서 한번 해보죠. 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네. 그 다음에 중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와 뭐 유치원, 이렇게 좀 맞춤형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내세운 부분은 서울 세교육, 시대 정신에 맞는, 지금은 초개인화 사회입니다. 과거에 우리 6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렇게 교육 과정들을 이제는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실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교과 과정도 변화돼야 됩니다만은 가장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2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입시에 대한 불안, 입시에 대한 정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공약 중에서 디지털 지편점 구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부분에서 중학교 진로를 자기 소질에 따른 이제 방향을 정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자기의 어떤 미래 직업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중학교에 이미 자기가 가야 될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는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학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마음껏 아이들이 놀이터와 같이 자기와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신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교양문화 바우처를 신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도록 다양한 교양문화 체험과 또 학교 교육 내에서 공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과 과정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설계뿐만 아니고 경쟁력 있는 국가의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특히 제가 초등학교 부분, 대학교는 우리가 교환학생 부분들이 있어요. 네. 또한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환학생과 해외 연수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서울 시내에서 도심에서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많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중등에 대한 그 병합을 통해서 그 예산을 좀 줄이고 그와 관련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초중등에 대한 교과 과정을 개선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의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고3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처럼 선진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학년 연령을 좀 더 앞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경쟁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연령을 앞당긴다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학생들을 위한 이제 그 일종의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교사들도 좀 만만치 않게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특히 네네. 이제 뭐 그 교육적인 부분 외에 행정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 과중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교사 한 명에게 업무가 주어지는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만은 줄어든 만큼 업무량과 집중할 수 있는 학업 역량에 대한 시간이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권에 대한 부분 또 기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사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과중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보면 연구 교수가 있고 또 그 강의 교수가 있고 그 전문 교수가 있듯이 학교 내에서도 이게 전문 교사 제도들을 확보를 해서 이 교사들이 학업 그 과정에서 교실에서 그 외에 그 보내지는 시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분들은 그 외부 전문가 그 교사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사들의 이제 업무 과중 문제를 좀 말씀하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학생들의 문제도 있고 교사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환경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 나는 이제 일단 내가 교육감이 당선이 된다면 이것부터 해결하겠다. 네,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진보 교육감에 의해서는 학생을 볼모로 해서 학생의 인권을 내세워서 실제로 강화된 것은 노조의 그 판이었습니다. 정교조에 의해서 우리 학교가 현실화 이념화되고 양극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 그 보수 교육감에 의해서는 우리가 공교육을 많이 이야기해요. 수월성과 평등성을 이야기하는데 무늬만 수월성과 평등성이지 진정으로 교육 환경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환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무늬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교육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월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평등성은 그 공교육의 질적 강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평등성에 대한 기회균등이 이번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공약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내세울 정책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학부모라든가 우리 서울 시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무조건적으로 교육계에다가 바라지만 말고 우리가 또 이제 마음 자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은 서울 시민들한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바로 제가 내세우는 그 기본 원칙 중에서 소통과 경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의 성장과 행복은 학교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학교, 정부, 학생 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 정책을 펼치고 하는 부분들이 과감하게 이번에 그 학교의 교육은 학부모와 학생과 정책을 기획하는 그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삼자일치?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삼자가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원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선거 나오시면 당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진보와 보수,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이제 진보와 이제 보수 쪽에서 약간의 그 여러 후보들이 좀 나와서 단일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김영배 예비 후보께서는 그런 단일화의 생각이 있으신지, 응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저 또한 그 단일화에 대한 문은 과감하게 제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육은 이념이 아닌 실용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갈라놓은 진보냐 보수냐에 의해서 교육이 이렇게 분열되고 거기에 아이들은 쓰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도 보수 후보자로서 이번에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저 또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이게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선거제도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예. 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후보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 최종 후보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 이 정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은 제가 뭐 그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관심도가 낮습니다. 네. 전체 60에서 70%는 외면받고 있는 그 여론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제가 내세운 서울 세교육 531 정책을 본다면 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제가 20년간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활동한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계 그리고 아이들의 앞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부디 균형 잡힌 교육관을 가진 그러한 교육감이 탄생이 돼서 우리 서울시 교육을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투TV 특별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